호텔 연회장의 낮은 조명이 공간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샹들리의 불빛이 바닥과 테이블 위의 유리잔에 반사되며 반짝였다. 이상준은 입술을 다물고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눈앞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조은이가 있었다. 조은이는 화사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조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이상준. 잘 지내셨어요? 이상준은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상준이 긴장하며 말했다. 응, 잘 지냈어. 너도?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아내 김혜진은 표정이 굳었다. 왜 저렇게 오래 바라보는 거지? 분명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라고 혜진은 생각했다. 조은이가 다른 동창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이상준은 자꾸만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혜진은 손을 깍지 끼고 숨을 죽였다. 이 남자가 이렇게 쉽게 예전 감정을 되살릴 줄은 몰랐어라는 불안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조은이는 낮은 목소리로 가까이 다가왔다. 조은이가 속삭이듯 말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이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단 몇 분이라도라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두 사람은 연회장의 구석으로 이동하며 주변 소음과 웃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혜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다. 조은이가 입술을 깨물며 과거를 꺼냈다. 조은이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때 우리 함께했던 여름 기억나? 이상준은 잠시 침묵 후 말했다. 이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기억나. 조은이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손끝으로 이상준의 팔을 스쳤다. 그 순간 이상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이 도망가고 있어라고 그는 속으로 절규했다. 혜진은 속으로 이 남자를 지켜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나? 라고 생각했다. 조은이는 살짝 미소를 띠며 눈빛으로 이상준을 끌어당겼다. 이상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다. 연회장의 밝은 웃음과 잔 부딪히는 소리가 세 사람의 긴장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 달리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조은이와 이상준은 과거의 추억 속으로 잠시 빠져들었고 혜진은 그 사이에서 경계와 질투로 가득 찼다. 이상준은 마음속으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눈을 뗄 수 없어라고 혼잣말했다. 혜진은 손에 힘을 주며 이 남자가 나를 배신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경고했다. 조은이는 웃음을 띠면서도 속으로 오늘 밤 과거를 다시 꺼낼 기회야라고 계산했다. 연회장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세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점점 폭발 직전이었다. 혜진은 속으로 이제부터 시작이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다짐했다. 이상준은 무심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을 제어해야 해라고 긴장했다. 조은이는 살짝 기대어 말없이 그의 눈빛을 확인했다. 세 사람의 운명은 그날 밤 동창회라는 공간에서 서서히 꼬이기 시작했다.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로 넘어가자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안주가 놓였다. 조은이는 와인잔을 들고 이상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조은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한잔 할래요? 오늘 밤 추억을 위해서. 이상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다. 이상준이 속삭이듯 말했다. 좋아요. 오늘 밤만큼은. 혜진은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손가락을 꼭 쥐었다. 이 남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준 거지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조은이는 술잔을 살짝 기울이며 이상준의 손을 스쳤다. 이상준은 손끝이 저리며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아, 참을 수 없어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조은이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건넸다. 조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기억나? 우리가 밤새 이야기하던 날. 이상준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이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그날 밤 참 좋았지. 혜진은 테이블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분노했다. 이런 지금이라도 끊어야 해. 내 남편을 빼앗기면 안 되라고 결심했다. 조은이는 미묘하게 다가와 이상준의 팔을 가볍게 만졌다. 이상준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혜진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살짝 조은이에게 다가갔다.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이상준 씨, 여기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조은이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억눌렀다. 이상준은 숨을 들이쉬며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이 상황, 절대로 집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없어라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조은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속삭였다. 조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하지 마, 혜진 씨. 그냥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혜진은 눈을 부릅뜨며 말싸움을 시작했다. 혜진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추억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남편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준은 손을 잡아달래며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다. 조은이는 눈빛으로 그를 유혹하며 속으로 오늘 밤 내 과거와 지금을 하나로 만들어야 해라고 결심했다. 연회장의 웃음과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는 세 사람 사이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날 밤 술자리에서 벌어진 짧은 스킨십과 은밀한 시선 교환은 세 사람의 관계를 단단히 꼬이게 만들었다. 혜진은 속으로 이제부터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라고 다짐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이상준은 가정과 과거 감정 사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혼란에 빠졌다. 조은이는 은근히 웃으며 오늘 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마음속으로 계획했다. 동창회가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로 넘어가자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안주가 놓였다. 조은이는 와인잔을 들고 이상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조은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한잔 할래요? 오늘 밤 추억을 위해서. 이상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다. 이상준이 속삭이듯 말했다. 좋아요. 오늘 밤만큼은. 혜진은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손가락을 꼭 쥐었다. 이 남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준 거지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조은이는 술잔을 살짝 기울이며 이상준의 손을 스쳤다. 이상준은 손끝이 저리며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아, 참을 수 없어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조은이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건넸다. 조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기억나? 우리가 밤새 이야기하던 날. 이상준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이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그날 밤 참 좋았지. 혜진은 테이블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분노했다. 이런 지금이라도 끊어야 해. 내 남편을 빼앗기면 안 되라고 결심했다. 조은이는 미묘하게 다가와 이상준의 팔을 가볍게 만졌다. 이상준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혜진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살짝 조은이에게 다가갔다.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이상준 씨, 여기서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조은이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억눌렀다. 이상준은 숨을 들이쉬며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이 상황, 절대로 집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없어라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조은이는 여유롭게 웃으며 속삭였다. 조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하지 마, 혜진 씨. 그냥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혜진은 눈을 부릅뜨며 말싸움을 시작했다. 혜진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추억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남편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준은 손을 잡아달래며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다. 조은이는 눈빛으로 그를 유혹하며 속으로 오늘 밤 내 과거와 지금을 하나로 만들어야 해라고 결심했다.
연회장의 웃음과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는 세 사람 사이 긴장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날 밤 술자리에서 벌어진 짧은 스킨십과 은밀한 시선 교환은 세 사람의 관계를 단단히 꼬이게 만들었다. 혜진은 속으로 이제부터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라고 다짐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이상준은 가정과 과거 감정 사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혼란에 빠졌다. 조은이는 은근히 웃으며 오늘 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마음속으로 계획했다. 동창회가 끝난 뒤 이상준과 조은이는 다른 동창들과 함께 호텔 로비로 향했다. 조은이는 낮은 목소리로 이상준에게 말했다. 조은이가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밖으로 나가서. 이상준은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혜진이 알면 큰일 나는데라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로비를 벗어나 한쪽 복도로 이동한 두 사람, 주변에는 지나가는 직원 몇 명뿐이었다. 조은이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조은이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보고 싶었어. 진짜 오랜만이잖아. 이상준은 눈을 피하며 몸을 굳혔다. 이 감정 참을 수 없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나버릴 텐데라고 생각했다. 조은이는 손끝으로 이상준의 손을 살짝 만졌다. 조은이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상준,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 이상준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잠시 말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밀어내야 해. 집으로 돌아가면 혜진과 딸이 기다리잖아라고 마음속으로 경고했다. 조은이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숨결이 스쳤다. 이상준은 손을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왜 이럴까? 그녀와 있으면 잊을 수 없는 기분이 되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은이는 눈빛으로 그를 유혹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밤 과거를 현재로 바꿀 기회야라고 계획했다. 이상준은 머릿속에서 가정과 욕망 사이 이젠 선택해야 한다라고 혼란스레 결심했다. 그 순간 호텔 로비에서 지나가던 직원이 돌아보며 눈치를 살폈다. 조은이는 살짝 웃으며 이상준의 팔을 쥐었다. 조은이가 낮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아무도 없잖아. 이상준은 손을 때려다 순간적으로 멈췄다. 이대로 밀리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라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한층 고조되었고 로비의 조명이 은밀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상준은 조은이를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감정을 제어해야 해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조은이는 속으로 그의 마음, 내가 조금만 더 흔들면 무너질 수 있어라고 계산했다. 로비 구석에서 지나가는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이상준은 몸을 살짝 떼며 이건 위험해. 지금 끝내야 해라고 자신을 다잡았다. 조은이는 눈빛으로 그를 유혹하며 오늘 밤 끝까지 가야만 해라고 결심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서 잠시 서서 서로를 응시하며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조은이는 이상준을 호텔방 앞까지 안내했다. 조은이가 낮게 말했다. 들어가서 조금만 이야기하자. 이상준은 잠시 주저했지만 문틈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조은이의 시선에 끌려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건 정말 위험해. 혜진이 알면 가정이 끝나겠지라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조은이는 문을 닫으며 살짝 미소 지었다. 조은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이상준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상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조은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 가정이 있어. 조은이는 다가와 그의 어깨를 스치며 속삭였다. 조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잠깐만 오늘 밤만 생각하면 돼. 이상준은 몸을 떨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감정 참을 수 없어. 하지만 끝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라고 그는 생각했다. 조은이는 소파 옆에 앉아 다리를 꼬며 시선을 고정했다. 조은이가 은근하게 말했다. 너와 나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잖아.
이상준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상준이 떨며 말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내 가족이 있어. 조은이는 웃음을 참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 밤 내가 흔들어 놓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어라고 마음속으로 계획했다. 이상준은 손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혜진과 딸을 위해서라고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두 사람 사이 긴장감은 방 안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조은이는 속삭이듯 말했다. 조은이가 낮게 말했다. 조금만 내 마음을 이해해줘. 이상준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후 힘겹게 몸을 떼었다. 이상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조은이는 순간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참을 수 없는 남자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라고 속으로 계산했다. 이상준은 마음속에서 가정과 유혹 사이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조은이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며 이 밤 나중에 어떻게든 뒤집어야 해라고 계획했다. 이상준은 소파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으며 속으로 지금 나가야 혜진과 딸을 지킬 수 있어라고 다짐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유혹은 극한으로 치달았고 호텔 방 공기는 한층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조은이와 이상준 사이의 긴장과 억제된 욕망은 불씨처럼 남아 다음 사건을 예고했다. 이상준은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 혜진을 바라봤다. 이상준이 힘겹게 말했다. 혜진, 오늘 조금 늦었어. 미안. 혜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또 늦은 거야? 동창회라고 했잖아. 이상준은 마음속으로 조은이와 있었던 일은 절대 들키면 안 되라고 다짐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혜진에게 웃어 보였다. 이상준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동창들이랑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 늦었어. 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이 의심스럽게 말했다. 잠깐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지? 이상준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속으로 숨겨야 해. 가정이 위험해진다라고 다짐했다. 혜진은 소파에 앉으며 속으로 요즘 이상준이 이상하게 느껴져 뭔가 숨기고 있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갈등하며 말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동창 중 누군가랑 그런 건 아니겠지? 이상준은 머리를 극적이며 애써 무심한 척했다. 이상준이 씁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조은이와 있었던 시간은 절대 잊을 수 없어. 하지만 혜진과 딸을 위해 자제해야 해라고 다짐했다. 혜진은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꽉 잡으며 속으로 맞아 뭔가 이상해. 감히 내 마음을 배신할 수도 있어라고 불안해했다. 이상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정리했다. 오늘 밤은 참아야 해. 조은이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질 수 있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감 속에 저녁을 맞이했지만 서로의 마음속 불안과 욕망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 있었다. 그날 밤 이상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조은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혜진은 옆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속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해야지만 남편이 변했다라고 다짐했다. 이상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가정과 과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오늘 밤만 잘 버티면 된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날 밤의 긴장은 이후 사건의 시발점이 되어 동창회에서 시작된 불륜의 위기를 한층 심화시켰다. 몇 주 후 이상준은 회사 주최 동창회에 참석했다. 회장실을 개조한 연회장은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입구에서 누군가를 발견했다. 이상준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조은이 여기서 왜?
조은이는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조은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랜만이네, 이상준.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상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며 속으로 이런 곳에서 마주치다니 더 위험해진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상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오래간만이야. 조은이는 눈빛을 반짝이며 살짝 몸을 기울였다. 조은이가 낮게 말했다. 오늘 밤 조금만 나랑 이야기해 줄래? 이상준은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속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도 조은이와 거리를 좁힐 수 없잖아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조은이는 재킷을 벗으며 연회장 한쪽 구석으로 그를 이끌었다. 조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면 좋겠지. 이상준은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 알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내 마음은 통제할 수 없어라고 그는 속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구석 소파에 앉아 술을 주문했다. 조은이는 살짝 손을 그의 무릎 위에 올리며 눈을 마주쳤다. 조은이가 은근하게 말했다. 잊지 않았지.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이상준은 손을 살짝 떨며 답했다. 이상준이 낮게 말했다. 그때 많은 걸 잊으려 노력했는데 쉽지 않네. 조은이는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의 목을 스치듯 다가왔다. 오늘 밤 내 손을 뻗으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라고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이상준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조은이에게 가까이 가면 끝이야 하지만 가정도 포기할 수 없어라고 다짐했다. 연회장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속마음과 긴장은 서로 엉켜 폭발 직전 상태였다. 그날 밤 동창회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이상준과 조은이 사이의 재회는 향후 불륜과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동창회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이상준의 핸드폰을 슬쩍 들여다보다 메시지를 발견했다. 혜진은 속으로 이건 조은이야. 왜 남편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지? 라고 의심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속으로 오늘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해라고 다짐했다. 이상준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자 혜진은 정색하며 말했다.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다. 이상준, 어제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조은이라는 이름, 이게 뭐야? 이상준은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상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건 그냥 동창회에서 잠깐 인사한 거야. 별일 아니야. 혜진은 손을 책상 위에 올리며 한 걸음 다가갔다. 혜진이 분노하며 말했다. 별일 아니라니. 메시지도 주고받았잖아.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이상준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움츠렸다. 속으로 이상준은 이제 숨길 수 없다. 혜진이 알면 모든 게 끝나라고 생각했다. 혜진은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진실을 밝혀야 해라고 다짐했다. 이상준은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상준이 억지로 진정하며 말했다. 혜진, 내가 잘못했어. 조은이와 조금 연락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 혜진은 눈물이 고이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혜진이 울분하며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해. 이상준은 손을 들어 혜진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혜진이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끝이야. 우리 결혼도 믿음도 모두 끝났어. 이 순간 이상준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게 무너진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그는 속으로 절망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은 채 두 사람의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의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들리지 않았다. 이날 아침 가정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맞이했다. 이상준은 속으로 조은이와의 재회가 이렇게 큰 폭풍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했다. 혜진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이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해 남편을 믿을 수 없어라고 결심했다. 며칠 후 혜진은 변호사를 만나 이상준의 불륜 증거를 정리했다.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남편의 조은희와의 관계를 모두 밝히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며 말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혜진 씨, 증거가 충분하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이제 끝장을 봐야 한다. 내 가정과 명예를 위해서라고 다짐했다. 이상준은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혜진에게서 소송 서류가 도착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상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혜진, 이게 뭐야?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혜진은 냉정하게 답했다. 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내 신뢰를 배신했어. 이제 법정에서 해결할 뿐이야. 이상준은 속으로 모든 게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어.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다라고 생각했다. 법정에서 첫 변론이 시작되자 혜진은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사진, 메시지, 동창의 CCTV까지 모두 제출되었다. 변호사가 강하게 말했다. 피고는 배우자에게 거짓말과 배신을 했습니다. 이상준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속으로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조은희와의 재회가 화근이었어라고 후회했다. 조은희는 법정 밖에서 혜진의 변호팀과 접촉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이상준이 이렇게까지 당할 줄은 몰랐군. 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속으로 계산했다. 재판장은 판결 전 심리를 진행하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꺼내며 말했다.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우리 가족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겁니다. 이상준은 좌절하며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속으로 그는 이젠 무엇을 해도 돌이킬 수 없어. 내 가정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다. 법정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배심원들의 시선이 이상준을 날카롭게 겨누고 있었다. 이날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재벌가의 체면과 가족의 명예까지 위협하는 비극으로 확대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상준과 조은희의 관계는 점점 폭로될수록 깊은 수렁에 빠졌다. 혜진은 결심했다. 이제 내 손으로 정의를 세워야 해.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아. 법정 최종 판결일 혜진은 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혜진이 결연하게 말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킬 겁니다. 이상준은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돌이킬 수 없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판사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다. 피고 이상준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혜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속으로 이제라도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어라고 안도했다. 이상준은 머리를 떨구며 내 선택이 모든 걸 파멸로 이끌었다라고 자책했다. 조은희는 법정 밖에서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이상준은 끝까지 나를 놓지 못했군 하지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다. 법원은 이상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일부 제한을 명령했다. 혜진은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속으로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우리 가족만의 삶을 살아야 해라고 다짐했다. 이상준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 밖을 나오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외롭게 서 있었다. 속으로 내가 모든 걸 망쳤다. 복수도 사랑도 가족도 잃었다라고 후회했다. 조은희는 은근히 만족하며 돌아섰다. 오늘 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나의 자유와 권리뿐이라고 마음먹었다. 혜진과 딸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며 벽에 그림을 걸고 처음으로 딸과 함께 웃음을 나눴다. 속으로 혜진은 과거의 상처와 배신을 모두 법정에서 정리했어. 이제 우리만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했다. 이상준은 혼자 남아 차가운 거리에서 발길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그에게 냉혹함만 남겼다. 그날 이후 동창회에서 시작된 분류는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법정 비극으로 끝났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혜진과 딸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느꼈다. 속으로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을 흔들 수 없어.